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이제 6월부터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항상 어디서나 끝까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의 항상 그 단어는 항상 어디 가서나 발표하는 자신 있게 발표하는 그의 그분의 그 의지를 정말 이번에 또 한번 드러낸 게 됐습니다. 어제 그제 그러니까 4월 6일자로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입니다. 보도 자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보훈 대상자. 여기서 국가보훈 대상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혼선이 올 수 있는데요. 국가 유공자 그리고 또 보훈 보상 대상자 이걸 합쳐갖고 국가보훈이라고 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훈 지원 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국가 유공자 및 지원 대상자를 총칭해서 얘기하는 게 국가보훈 대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오늘 자신 있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은 어디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가 총칭해서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3년 5월 1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4월이 지금 오늘 4월 며칠입니까? 오늘 8일인가?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법 예고하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게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담당 부서는 보상정책과 전화번호까지 제가 안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기준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러니까 이 보상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여러분 대신해서 신청을 해드립니다. 물론 여러분께 이제 그 신청 대상자가 되면 만약에 어느 기간까지 있다 신청을 안 하시면 이제 대신해서 해주는데 이제 이러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연락이 가겠죠. 어쨌든 자 모두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준다. 이런 법은 아마 제가 볼 때 이 국가보훈처가 발족한 이후로 이렇게 정말 멋진 이 정책을 펼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개국 이래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 국가보훈처에서 이 정도로 여러분께 이제 배려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항상 보훈처장 뭐예요? 항상 책임지는 이분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 방송을 한 2번 했지만 어쨌든 국가보훈 처장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승격을 함과 동시에 하기 전에 또 임명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우리 국가보훈처장으로 온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무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전임자들이 이제 계속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다. 네. 공무원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들은 아마 이게 정말일까라고 깜짝 놀라면서 정말 파격적인 빅뉴스다, 빅뉴스. 그래서 자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저희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서로 유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상세히 살펴봅니다. 2023년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입법 예고하면 5월 1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2023년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입법 예고라는 것은 모든 정책은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국가에 있는 각 부처마다 모든 행정은 일단은 근거가 있어야 일을 하게 됩니다. 근거. 무슨 근거입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왜 뭘 해야 돼요? 입법 예고를 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아무리 담당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을 국가 유공자를 대신해서 임의로 신청해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이라기보다는 여러 우리 국가 보훈 대상자 여러분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또 편의뿐만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대신 해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길을 몰라서 절절 매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를 찾아갔어요. 뭐처럼 이제 누가 이사 왔다고 친척집에 찾아가는데 거기 인근까지는 갔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절절 매고 있는데 이제 비근한 예입니다. 어떤 지나가던 그 승용차가 딱 쓰더니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주소를 딱 내미니까 그래요 제가 모셔다 드리죠. 타십시오. 해서 목적지까지 모셔다 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초행길이라 절절 매는 사람에게 어디 가시냐고 물어서 갑자기 지나가던 차가 와서 어디 가시냐고 물어서 오해하면 이거 혹시 또 나쁜 사람 차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자, 그런데 타시십시오 해서 탔더니 집 앞에까지 딱 모셔다 주는 거예요. 이 정책이 그러니까 국가 보훈 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을 국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 준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택시 길을 타고 길을 찾던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분들은 다 알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또 신청할지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절절 매다가 시간만 보내다가 신청 못 하신 분도 있고 또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정말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거의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본인이 안 하면 자식들한테 시켜서 하면 되지 라고 얘기는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또 이 업무를 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그 어르신들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한 가족이 모두 모여서 살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밑에 손자까지 쭉 같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뭐요? 핵가족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정책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거는 정말 많이 잘못되고 있어요. 핵가족. 결혼만 하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통화를 제가 해보면 어르신들이 보통 두 분이서만 살아요. 자, 7, 80세가 되는데 두 분이서만 살아요. 겨우 식사나 이제 이런 거 하고 겨우 이제 어디 좀 공원이나 다니고 뭐 요 정도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지만 어떤 이런 뭐 신청을 해야 된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생기면은 발을 동동 어떻게 하느냐? 그럼 또 자식한테 전화해서 야 이렇게 좀 해주라 하면 또 어떤 자식들은 네 아버지 알았어요 바로 아니면 손주를 시켜서라도 바로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또 가족들은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그러면 또 전화를 받고도 또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와서 못 해줘요. 자, 그러면 답답한 건 누굽니까? 본인들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
박민식 보훈처장님께서 이제 물론 6월 달부터 이제 장관이 됩니다만 처장님께서 이 어려움들의 가려운 부분을 다 알고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드립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런 세상이 왔다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 처장님이 자기 좌우명 신고가 뭐예요? 신조. 자기 좌우명이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께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다. 야, 이거 진짜 멋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방송 제가 제일 마음이 기쁜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끈하게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펼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분들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정말 이렇게 멋진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고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 비하면 반도 못 따라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생활조정수당도 몰라서 못합니다. 그러면 생활조정수당이 뭡니까? 소득 기준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생활조정수당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담당자는 모든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담당 공무원이 그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신청까지 해주는 거예요.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이런 거를 신청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뭐요? 매월 지급되는 우리가 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하고 다른 여기는 추가적인 그러니까 뭐 공무원 이제 일상생활로 따진다면 회사나 자기 고정 봉급 플러스 이제 수당 아니면 뭐 어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특별 수당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생활조정수당이 매월 생계지원금도 일단은 그분의 재산에 따라서 재산 그 정도에 따라서 물론 생활조정수당을 다 신청해 준다 하더라도 뭐 생활 그 여건이 좋으신 분은 이제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멋진 행정을 피한다는 자체가 정말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나도 공무원 생활 평생 했는데 이런 공무원은 처음 본다. 나도 저도 사실은 뭐 모범 공무원증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가장 인정받는 게 모범 공무원입니다. 모범 공무원증. 그 누가 줍니까? 국무총리가 줍니다. 국무총리. 그럼 대통령이 주는 훈장보다도 그 훈격은 낮지만 사실 그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는 모범 공무원증을 받은 사람이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에 받는 겁니다. 그거는 훈장은 이제 퇴임할 때 받는 거지만 모범 공무원증은 국무총리가 현재 근무할 때 그리고 또 그걸 받으면요 한 달에 매월 얼마씩 수당이 또 나와요. 몇 년 동안 1년 또는 2년 동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거를 내가 받는 거죠. 그게 모범 공무원인데 모범 공무원증을 줍니다. 자, 그것을 아무나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 공무원증은 받으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광진구청이잖아요. 광진구청 직원이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럼 1000명이면은 거기서 한 내가 보기에 1000명이면은 0.5%? 한 50명 정도? 1000명 중에서 한 50명도 될까 말까. 그 정도만 모범 공무원증을 받습니다. 평생을. 매년 다 합쳐서 누계로 그렇게 받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에서는 한 명도 안 나온 과도 있어요. 몇 개 과를 합쳐서 이제 국 단위로 하면 국에서 뭐 한두 명 나오고 매년 하니까 뭐 이제 평생을 하다 보면 그 정도 쌓이죠. 어쨌든 그렇게 저도 이제 그 모범 공무원증을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은 모범 공무원증을 국무총리로 받고
2년 동안 또 특별 수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박민식 그 처장님의 지금 공무원으로서 이 수행한 태도를 보면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저보다도 모범 공무원증을 수상한 저보다도 10배 이상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물론 이제 그때는 총 책임자와 실무자와 좀 다른 점은 있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 박민식 처장은 국가보훈처장으로서 보훈 업무의 수장이에요. 수장. 그러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뭐 입법 사항이 필요한 부분까지라도, 입법 사항이 필요 없는 것은 뭐 이제 바로바로 지시가 가능하지만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은 입법 예고를 해서 이 법률을 개정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 4월 8일 날 어제 토요일이에요. 예. 했는데 4월 6일 날이에요. 6일 날. 자, 4월 6일 날 이거를 4월 6일 맞습니다. 목요일. 4월 6일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런데 이만큼 놀라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지금 방송 의도는 보훈처장님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보훈 대상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칭찬해도 모자라요. 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은 끝까지 책임지겠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렇잖아. 이분들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가보훈 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를 제가 2페이지를 갖고 있는데요. 2장을 갖고 있는데 이 2페이지는 지금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이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 지루해서 또 보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방송을 한 15분 내외를 하는데 이제 기준을 15분 내외로 잡고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아무리 길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한 2페이지 정도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더보기란에 붙여 놓겠습니다. 더보기란에 붙여 놓으면 여기 담당자 더보기란에 보면은 과장, 그러니까 담당 과장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그리고 담당자 이름하고 직급까지 다 전화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시면, 그리고 아마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요 전체 전국의 이 과장은 만약에 보상정책과장이면 단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화를 다 해소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디를 활용해요? 이거 전화가 안 되면 어디를 해요? 1577-0606이죠. 보훈전화 대표 전화. 그러든지 아니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보훈지청에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문의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 방송이 어찌 좀 마음에 들었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기쁜 소식이라 저도 신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조정수당이 지금까지도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지금까지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도 계신다. 이런 것을 우리 박민식 보훈처장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어르신들이 뭘 알아? 공무원들이 대신해줘 라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도록 이렇게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시행을 하려는 그런 의도는 정말 엄청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보면 대통령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국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훈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죠. 그때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했던 것을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또 두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보훈처장을 임명하고 보니까 이 박민식 보훈처장이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실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야 뭐 전국 각 부처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일일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각부 장관이 있는 거고 이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뭐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돼서 보훈처장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오늘 반가운 소식이라서 기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어쨌든 저의 방송이 여러분께 마음에 드셨으면 아직도 깜빡하고 구독, 좋아요 못 누르신 분은 지금 구독 글씨에다가 손가락 한번 터치탁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 갖고 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